지역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톡까놓고 우리 지역 소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지역 패널들과 함께 톡까놓고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창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김대성 전 진주 YMCA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럼 오늘 톡까놓고 톡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은 경남 진주혁신도시의 날이었습니다. LH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11개 이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경남도와 진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혁신도시의 날을 축하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기념식에서 언급된 화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인데요. 정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을 우려해 내년 총선 이후로 시기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창술 교수님. 네. 예, 사실 저희 톡까놓고 톡에서도 그동안 이 혁신도시를 주제로 두 차례나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혁신도시의 이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취지 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목적은 근거 법률의 명칭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 2007년도에 그 제정을 하면서 법률 명칭을 이렇게 정했어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예. 그 명칭에서 보시듯이 예.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는 한몸통이에요. 통이다. 예. 예.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건설이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혁신도시가 그 지역의 성장 거점화 진지가 되도록 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대성 이사장님도 이 혁신도시가 계획이 되고 경남 진주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생히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경남 진주 혁신도시 역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방균형 발전으로 10개의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중에 예. 경남 진주가 이제 포함된 것이죠. 예. 특히 이제 발표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게 준혁신도시의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준혁신도시. 예. 마산에 준혁신도시를 보내겠다. 예.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2007년 그 6월에 이제 일괄 이전을 진주에 준다라고 발표가 되고 예. 10월 그해 10월 31일 날 문산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세 번째로 이제 기공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이후에 문제가 또 된 게 우리 진주는 잊지 못할 게 2009년에 LH가 합병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주택기능구는 진주로 오게 되고 토지진흥구는 전주로 가게 돼 있었는데 합병을 하는 바람에 전주와 진주가 첨예하게 이제 서로의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힘을 쏟았습니다. 예. 근데 진주 우리 역사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당시에 우리 진주 시민사회 단체들이 한 50여 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유치를 위해서 힘을 쏟고 전주는 전주대로, 진주는 진주대로 결국 합병한 것을 진주에다가 일괄적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발표하게 됐고, 예. 그리고 2011년 중앙관세 분석소를 시작으로 이전이 모두 11개 공공기관이 진주에 이전 완료된 것이 이렇게 우리의 역사라고 예.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짧게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유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경남 진주 혁신도시 당초 목적대로 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개로 갈래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로 혁신도시 도입 취지에 맞게 지역 균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어요. 예. 그 수치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2021년 기준으로 지방세가 1,000억 원을 넘었어요. 그것은 6년 전보다 2배 이상 오른 증가? 수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전국 혁신 도시 중에서도 특히 경남 진주 혁신 도시가 1위를 했어요. 전체 지방세 중에서? 기준으로. 예. 그만큼 이전해온 공공기관이 기여한 역할이 큽니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예.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는 2021년 기준으로 5년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보니 809명이었어요. 이야. 그 이후에 이제 채용된 거 하면 더 많겠죠. 예. 이런 수치만 보더라도 혁신 도시는 잘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갈래는요. 예.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예, 남아 있다. 왜냐하면은 예. 이것도 또 수치를 동원해야 되거든요. 예.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만들 때 호랑이 그림을 그리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수치로 봤을 때는 고양이 그림 수준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예. 당초에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입주 기업 수를 많이 늘리겠다 했고 2018년도에 기준을 정한 게 1,000개를 정했어요. 1,000개. 예. 그런데 500개 정도밖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외부에서 순수입 인구 순수하게 들어온 유입 인구는 11.5%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들 실질 가족 동반 이주율은 35%또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는 혁신 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하지만 혁신 도시를 조성하면서 추구하려던 목표치에는 아직도 멀었다. 예. 그래서 미완성의 완성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직 미완성됐지만 일부 미미한 그래도 효과는 거두고 있다.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라고 말씀을 예, 예. 해주셨습니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역 어떤 효과 거뒀다고 예.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방 재정이 확보된 거는 굉장한 거고요. 우리 진주에 들어와서. 그리고 특히 이제 1925년 진주의 도청 환원이 부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국책 사업이 100년 만에 거의 이제 혁신도시가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지방 재정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전략 산업과 그 공공기관 역량을 결합한 강소기업을 뭐 육성했다든지 그 다음에 인재 양성이라든지 지역 청년 일자리를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각종 사회문화 교육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저는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진주 시민들이 좀 수구적인 자세에서 좀 개방적으로 바뀐 예. 뭐 그런 의식의 변화도 좀 있지 않았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래 기대했던 것만큼 사실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요. 네. 어떤 아쉬운 부분이 좀 있을까요? 아쉬운 건 그 산학연 연계를 통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 거점 도시로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그 동반 연계 기업의 유치가 아주 미흡하죠. 예. 그리고 경남 혁신도시의 클러스터 용지가 아직까지도 미개발로 남아 있다는 것. 그 뭐 분양은 거의 100%가 된 줄 아는데 아직까지도 그는 특정하게 이렇게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개발로 남아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아쉬운 부분이고 혁신도시 때문에 구도심이 원도심이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예. 이라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 그 당시에 LH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강북과 강남을 만들지 마라. 그 혁신도시가 혹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지 못하면서 좀 남아있는 건 좀 구도심의 문제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윤 교수님은 네. 어떤 점이 좀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중제비 혁신도시, 어중제비 고양이 그림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안에 이제 의미가 다 들어 있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컨트롤 타워가 그 아직 부재예요. 컨트롤 타워의 부재다. 예. 그게 가장 크다고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아까 법률 제목을 2007년도에 제정을 할 때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뭐 이렇게 명칭이었는데 2018년도에 명칭을 바꿨어요. 법률 명칭을. 개정이 됐습니까? 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아, 예. 조성을 해놨더니 지지부진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직 발전이 안 됐다. 예. 그래서 2018년도에 법률 명칭을 바꾸면서 목적도 추가시켰어요. 발전. 발전. 예. 예. 그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또 규정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네. 국토부 훈령으로,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2021년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면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라는 컨트롤 기구입니다. 이거는 예. 건물이 아니고요. 예. 혼돈을 할 수 있는데 혁신도시에 들어선 복합혁신센터는 건물이고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구입니다. 컨트롤 타워. 예. 이 기구가 아직 설립이 안 됐어요. 아직 설립이 예, 안 됐습니까? 이 설립을 하는 주체는 경남도입니다. 예. 경남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예. 이 기구가 중심이 돼 가지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수치들 미진한 부분들 있잖아요. 예. 채워 나가야 되는데 아직 2년이나 지났잖아요. 예. 그런데도 발족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어느 정도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아끼시는 이 혁신도시가 전국 각 지역에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도 사실 이 공공기관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경남 혁신도시 지키기 시민행동 대표 맡기도 하셨는데요.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몇 차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 그 유치 발표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 예, 그 국토안전관리원에 하는 인재교육원이 김천으로 가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LH가 결국 큰 하도였습니다. 전주와 진주로서 이렇게 대별되면서 공기업 선진화에 따라서 합병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했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첨예하게 그 대립이 되면서 정치권도 큰 이슈였죠, 이 문제가.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진주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50여의 단체들이 자주 서울을 갔습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와 균형발전위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한 군데 이렇게 와야 되지. 이미 효율성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보나 이미 합병된 것을 왜 또 나누어야 되느냐. 그건 이치 맞지 않다. 예. 효율성이 없다. 예. 이러면서 저희들은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인 이성적으로 대처하면서 심지어 뭐 국토부 장관만 들어가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쫓겨난 적도 있고요. 아이고, 예, 예. 국회를 만나면서 국회의원들 뭐 전부 만나면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LH가 정부에서도 효율성에 맞추어서 이미 합병되었으니까 예. 이걸 이제 진주에다가 주면서 그 당시에 연금관리공단이 우리 진주로 오게 됐던 게 전주로 보내게 된 거죠. 네. 혁신도시 쪽으로. 예. 네. 그다음에 시설안전공단이 이제 진주에 있었고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경북에 있었죠. 혁신도시에 있었는데 이게 김천님. 네네 말씀이시죠? 두 개가 또 합병이 돼버렸습니다. 두 개가 두 개 하면서 인재교육원이 김천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예. 이때도 우리 진주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습니다. 아, 예. 네. 특히 이제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예. 교육을 받는 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역 상권들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 분노를 하면서 항의를 안타까운. 하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정책 또는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 교수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 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2018년도에 혁신도시 특별법이 명칭이 바뀌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그 목적도 또 반영을 했어요. 예. 어떻게 했냐면은 이전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는 발전 전략을 잡고 시행을 해라. 예. 이렇게 그 29조의 3에 네. 신설을 했어요. 이 조항을. 예. 그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LH를 비롯한 이전 공공기관이 이 지역 발전을 설계를 해라. 예. 그리고 비용 지출을 근거도 당신들이 만들어라 하면서 지역 공원 사업을 장려를 하는 그 개정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 많은 뭐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나서 예. 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들 너무 방만하다. 방만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재무성과 지표의 비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예. 그러면 공공기관이 돈을 안 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예. 제법 크죠. 그리고 공공기관은 왜 이런 그 정부 방침에 따라야 되느냐 하면은 경영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보너스를 주거든요. 아, 예. 차이가 큽니다. 예,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시키면서 혁신 도시를 만든 취지는 내려가서 돈을 풀어서 좀 활성화시키라는 특명을 받고 내려온 거거든요. 지금 정부에게 저는 이런 요청을 하고 싶어요. 경영평가 지표를 좀 실질화해라, 좀 바꿔라. 지역공헌 사회 지표라 그러거든요. 사회공헌 지표를 더 현실화해라. 예. 지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지금 가족 이주율, 뭐 지역 인재 채용 많이 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을 점수를 더 많이 주라. 또 심지어 산하 기구들 유치했을 때 또 점수를 배점을 더 많이 주라. 그러면 공공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정부가 나서서 지역 발전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어요. 공공기관이 그 대신해서 다 해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올해 초까지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네. 이것의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방 소멸 그 속도가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예. 25년 뒤면은 지방의 지자체 전부가 이음 지역에 들어간다고 그 진단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루뭉실한 목적으로 혁신 도시를 조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 소멸 속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니까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짚어줘야 되죠. 그래서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뭘 했습니까? 국정 과제로 지역 균형 발전을 더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겠다 하면서 혁신 도시 발전시키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또 출범시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막상 공공기관을 이전을 하려고 딱 시도를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가 전부 다 소위 말해서 덤벼든 거예요. 지방 소멸에 있어서 혁신 도시가 있는 도시, 그 외의 도시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총선 뒤로 미뤘거든요. 네. 한 1년이 벌써 늦어졌어요. 예.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 소멸 속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니까 이제 공공기관 이전 이런 걸 이제 정부에서도 다루겠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나와요. 예.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네. 또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김대성 이사장님은 이번에 이 화제가 됐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게 당연하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되어야 제대로 된 혁신 도시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예. 근데 전 정부 1차 이전할 때 보면 뭐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아니라 억지로 실제 보면 정부가 정해서 그냥 밀어내기 식으로 좀 보냈거든요. 이제 이러한 그 혁신 도시가 제대로 된 혁신 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소통하고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이 지역에 맞는 기업들을 유치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혁신도시가 제대로 된 혁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내년 총선 이후로 이전 계획이 미뤄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마디로 뭐 정치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문제. 예. 서로의 그 이해득실이 굉장히 많겠죠. 예, 예. 아무래도 그래서 서로의 뭐 이렇게 이해득실을 해서 전국이 거의 다 요구를 하니까 어느 한쪽을 참 손을 들기가 힘들겠죠. 현 그렇죠. 정부는. 예. 그러니까 막 그런 게 많이 작용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그 방금 이사장님께서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정부에서 상당한 좀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여기저기서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네. 다 요청을 하니까 예. 한쪽 표만 또 들어줄 수 없는 게 실정이지 네, 예,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총성 없는 전쟁이거든요.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정부에서 저는 1차적으로 잘못 판단했다. 아, 정부가 일차적으로는 잘못 판단했다. 총선 이후로 미룬 거는 잘못 판단했다. 예. 왜냐하면은 혁신 도시를 만든 근본 목적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반강제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그 지역의 발전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총선이 개입됐다는 얘기는 정치적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지금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각 지자체 간, 그리고 수도권 대 지방 간. 예. 왜냐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공공기관 이전을 하느냐, 뭐 그런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총선 이후로 미룰 것이 아니고 현재 법률대로만 움직였으면 됐다는 얘기예요. 현재 법률은 그 혁신도시특별법에 보면은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29조가 있잖아요. 예. 그 단서에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다. 여기에만 충실히 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치적으로 판단하니까 총선 이후로 미룬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총선 이후에는 그러면 잘 풀릴 거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결국에는 제로섬 게임이라 했잖아요. 각 지자체 간의 싸움으로 가는 거지. 그 혁신도시 대 비혁신도시 그 원칙에 따라서 또 처리될 확률은 더 적어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진주 문산 공공주택 지구가 국토교통부의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내년에 지구 지정이 되면 보상과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예. 이 사업이 관심을 더욱 모으고 있는 이유가 진주시가 이곳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제 대응을 아주 잘했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한 1년간 비밀리에 진행을 했대요. 진주시에서. 네네. 아주 저는 잘했다고 봐요. 예.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역으로 해석하면은 공공기관이 2차 이전 시에 대비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했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요. 1차 공공기관을 이전시켰지만은 혁신도시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금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공공기관 들어설 자리가 없어서 문산에 새로 확충을 했다고 얘기하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혁신도시 완성됐네. 그럼 우리 주 분산 배치해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역으로 하나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보는 잘했어요. 네. 그 확보된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할 거라는 얘기는 안 하면 좋겠어요. 지금 산학연 클러스터 그 비어있는 땅들, 대토나 환지 이런 걸로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차 공공 이전을 그쪽으로 주로 시키겠다. 그래서 미흡한 고양이 그림 수준을 호랑이 그림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완성을 시키겠다. 다만 문산 땅은 사채는 우주항공증 들어오고 그다음에 추가 이전되는 공공기관들 관련해가지고 부대 시설로서 많이 활용을 하겠다. 네. 이렇게 갈래를 잘 잡아주면 좋겠어요. 야, 예. 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사장님께 다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 정부가 난색을 표했듯이 이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서 지역 간 갈등이 상당합니다. 우선은 이 이전 대상이 기존의 혁신도시냐 아니면 새로운 도시냐를 두고 또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 국가적 소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가 균형 발전의 큰 틀에는 저희들이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혁신도시 쪽으로 가야 되느냐, 비혁신도시 쪽으로 가느냐 이 문제를 두고 서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울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원칙만 있으면 되잖아요. 원칙을 세우면 국가가 일을 하기 쉽습니다. 혁신도시의 목적을 보면 신도시 개발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는 성장 거점 도시로서 우리 역할을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혁신도시 쪽으로 당연하게
이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어야 되니까 저는 이 원칙은 선거 전이라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득을 한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원칙을 갖고 우리가 산학연 클러스터가 기업이 동반 성장,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어서 혁신도시가 제대로 완성되도록 하는 것이 그 원칙만 쓴다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윤 교수님은 혁신도시와 더불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기본 취지로 밀어볼 때 균형 또 집중 이 두 가지 가치 중에 어떤 부분에 좀 무게를 두고 싶으십니까? 집중이죠. 그러니까 혁신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진 배경, 취지 쭉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예. 초심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자. 예, 초심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수반하는 혁신도시 발전이에요. 선택받은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의 2차 이전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기본 취지가 지역성장 거점화를 삼자고 해서 혁신도시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곤 합니다. 볼링 게임이 있잖아요. 예. 볼링핀이 10개지 않습니까? 킹핀은 5번이죠. 예. 킹핀을 맞추면은 10개 다 쓰러뜨릴 수 있어요. 예. 지방 소멸되어가는 특히 서부 경남에서 킹핀은 뭐냐? 혁신도시 완성이에요. 공공기관은 2차 이전이 혁신도시로 진주로 와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 공공기관에 따른 산하 연구소나 기업들이 또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곳들은 인근 도시로 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어중제비 상황에서 고양이 그림만 완성시켜 놓고 막 덤비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저기 창원, 김해, 그 양산 등등 해가지고 고양이 그림 한 4개 그리 본들 그 고양이 그림이 호랑이 그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호랑이 그림을 완성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예. 집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균형 발전은 각 지역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편중돼 있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분명 지역에서는 새로운 호재입니다. 정부의 우려에도 이미 불붙은 공공기관 유치 전 당초 취지를 살려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톡과 놓고 톡,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